이건 내 몸이고 내 선택이니까 국가는 나가라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고 내 몸이고 내 선택인데 이 선택이 실질적으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국가는 보장하라. 실은 여기서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한 사유가 전형적으로 제 원고에는 이제 오빠가 허락한 낙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은 이런 식으로 여성의 특수한 사유들 또는 특수한 경험들 또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정도면 납득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여성을 대하고 여성의 판단을 시험하려는 태도 자체가 결정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판단의 내용은 국가가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이 이를 받아쓰는 방식은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 무엇을 더 건강하게 할 것인가, 이 여성에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하기보다는 어디까지 허용하면 만족하지? 모나펜은 몇 주면 된다는 거야. 막 이런.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뭐 얼마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 얼마나 뭘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국가의 역할을 고민을 하시라는 거지. 뭐 얼마면 되겠어?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태도냐. 근데 저는 본질적인 지금 프레임의 차이가 딱 거기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악의적인 시나리오들을 쓰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사회경제적 사유 같은 논의를 할 때 저는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악의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관점으로는 어떤 사유가 들어가도 똑같이 시나리오를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경제적인 사유를 정해요. 금액을 정해요. 급여가 얼마 이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법률에서 정해요. 그걸 사회복지사가 추정을 해요. 들어가서. 근데 그 여성이 뭐 비싼 가방을 들고 스타벅스 커피를 먹어요.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쓸 거면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상상적 시나리오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자신의 요지를 견지하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얘기 나오는 게 22주 이후 임신중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제재인가에 대한 걸 좀 명확히 하다 보면 이게 필요한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의 건강이나 생명의 위험 때문에 22주 이후에는 어떤 제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라고 하면 지금 있는 형법 조항들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태아의 생명보호 때문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처벌로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일 수는 없는 거죠. 이 임신 중지가 불가피한 사유를 열거하거나 그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자꾸 논의되는 게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정보를 제공할 절차를 두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련해서 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의를 막 필수로 한다거나 장애인의 경우에 이미 이거는 들어가 있거든요. 본인이 장애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그 부양 의무자, 후견인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그러니까 누가 동의해서 하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정보 제공을 무슨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행령에 위임할 항목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제 경험상 법보다 시행규칙 고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박는 방식의 입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그리고 그 판단, 그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법 만들 때 사실 모든 그 입법 취지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해석론이 이제 또 막 난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과정이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정리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랜섬, 작은 섬나라입니다. 원래 그 유럽에서 제일 엄격한 낙태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었는데 거의 한 26년 정도의 싸움을 통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아니고 이 법을 굳이 가져가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법의 목적이 그래서 맨 처음 설명을 하는데 어보션 서비스와 관련 카운셀링을 제공을 하는 액세스 존, 어디에서 제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명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완전 법과 윤리와 뭐 이런 사법적인 정의 이런 영역에서
헬스케어로 넘어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국회에 올라온 안이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안이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태아 사유도 지금 우리 모자보건법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우생학적 사유 내지는 이번에 정의당에서 입법 발의한 거기에는 태아가 임신 전에 어떠한 그 영향에 의해서 중대한 기형이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용어가 아니고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태아가 현재 또는 미래에 현격한 육체 정신적 장애를 겪을 상당한 위험이 있을 때 아이에게 중증 쇠약을 야기할 수 있거나 태아가 자국 내에 사망할 수 있거나 치명적인 고통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기형은 되고 이런 사유로서가 아니라 태어날 태아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그런 되게 따뜻한 보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조건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성의 건강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조건, 이 판단은 그리고 누가 하느냐면 여성이 한다는 거예요. According to woman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허가를 받거나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내 이 임신이 나의 건강과 나의 미래의 삶에 유의미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의사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공의 조건들에서 어떤 상담을 제공해야 될 것이냐, 균형적이고 공정하고 개인적인 판단을 삼가야 한다. 이게 법에 들어있어요. 이런 말이. 만약에 장애의 이유였다면 장애 당사자 단체나 지지그룹들에서 제작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임신과 연관된 모든 가능한 옵션에 대해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법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 중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여성은 상담을 제공받아야 하며 이는 임신 중지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사실 이렇게 해외 입법 사례들도 다 뜯어보고 사실 얻을 건 얻고 버릴 거는 버리면서 하는 굉장히 지난한 앞으로의 법 정책 입법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임신 중지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낙태할 수 있는 권리 하나만 얻으려고 싸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권리는 성교육, 피임, 임신, 성관계, 임신 중지, 임신 유지,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런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런 권리를 우리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제 한 곱이 이제 일단 죄는 아니야. 임신 중지하는 거 죄는 아니야. 이제 요 한 곱이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산권이라는 용어가 조금 그럴 수 있어도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권리라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신 중지의 반대말이 있어요. 임신 유지예요. 이 말은 임신이 그냥 아이를 가지면은 저절로 애가 쑥쑥 자라서 안전하게 뿅 출산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에 여성이 굉장한 재생산 노동, 이 태아를 먹이고 키우고 병원 진료를 받고 그래서 임신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여성의 노동으로서의 행위다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유지와 중지를 하나의 쌍으로 묶어서 쓰고 있습니다. 와, 최고 난이도인데. 저희 배틀그라운드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북콘서트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퀴어 페미니스트 책방 꼴과 했던 북토크였는데 거기서 이제 퀴어한 몸들은 재생산을 할 수 있을까? 퀴어한 몸들은 어떻게 재생산을 꿈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북토크를 했어요. 퀴어한 존재는 재생산을 하면 안 되는 몸 또는 뭐 장애가 있는 몸은 나는 재생산에서 제외돼야 되는 몸 또는 나의 섹슈얼리티는 국가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섹슈얼리티라고 생각하기 살았기 때문에 이 재생산이라는 굉장히 미래적 시간성을 가진 이 행위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하는 게 낯설고 욕망하는 게 낯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는 시나리오 없이 욕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본 없이 욕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각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만들어 나가는 일 자체도 운동인 거죠. 네.